오늘은 5월 21일이고요. 쿠팡을 오랜만에 합니다. 왕십리까지 왔고요. 지금 왕십리에 오는 도중에 계속 콜이 들어와요. 지금 금호동 쪽으로 빠지는 콜들이라서 다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콜사이고 배달을 갖고 있는데 앱이 조금 바뀌었네요. 그렇죠. 열흘 됐네요. 열흘 만에 쿠팡을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바뀌었네요. 업데이트 된 부분이 있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어쨌든 제가 열흘 만에 일을 했습니다. 시나리오를 이렇게 짜려고 해도 짤 수가 없는데, 작년 5월 달에는 저 때문에 15일 정도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저희 아이 엄마가 때문에 이제 일을 한 열흘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랜만에 나왔고요. 그리고 배달량은 뭐 평소 제가 열흘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거리가 좀 있네요. 오늘은 키로수를 좀 탔어요. 아침 치고 좀 많이 탔고, 작년에는 저 때문에, 올해는 우리 아이 엄마 때문에 일을 쉬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됐었어요. 쉬니까 몸이 좋긴 한데 그만큼 많이 못 벌었죠. 열흘이면 거의 한 200만원? 적게는 150에서 200만원 정도 못 본 건데, 열흘 중에 여행도 좀 다녀왔고요. 아이들과 함께 여행도 다녀왔고, 숨통을 튀었다고 할까요? 거의 똑같은 쳇바퀴처럼 그 시간들을 다르게 보내고 오니까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아이 엄마의 표정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열흘이란 시간을 쓰게 됐는데요. 갔다 오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150에서 200만원을 못 벌었어도, 그리고 가서 돈을 더 쓰고 왔어도 뭐 여행을 후회하진 않아요. 잘 갔다 왔고 집에서 잘 쉬면서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와서 일을 하고 하는 이유가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나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 엄마도 중요하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다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제 입장에서는, 아빠 입장에서는, 남편으로서는 다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돈은 벌 수 있지만 돈을 벌어도 우울증이 생기고 만족스럽지 않은 무엇인가가 생긴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일하면서 힘든 대가가 미약하잖아요. 갔다 오고 나니까 사실에 대해서도 듣고, 서로 나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도 저의 심정을 알게 되는 뭐 그런 계기도 됐죠. 겪어보지 못하면, 이런 걸 겪어보지 않으셨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저 두 부분은 참 둘 다 똑같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일부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 엄마에게 스스로 한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고 얘기를 했고, 또 내가 그러는 사실을 진작 몰랐어서 미안하고, 뭐 저야 그 사람에게 고마운 게 더 많고 나로서는 또 미안한 게 더 많고 그런 상황인데, 본인 스스로가 그걸 인지하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나의 지금의 상태를 스스로 바라본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더라고요. 저도 제 스스로에게 그랬었으니까, 고맙다, 잘했다 이렇게 했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했어요. 고맙다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 것 같다, 그리고 고맙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잘하자, 그리고 또 내가 더 열심히 할게 라는 그런 아름다운 다짐을 하고 온 그런 열흘이었어요. 잘 쉬고 또 중간에 잘 놀고 하고 왔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열심히 일을 하려고요. 열심히 일하고 잘 사는 건 기본이잖아요. 잘 산다는 그 기준이 우리가 항상 돈이라는 것에 묶여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돈이 결코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돈이 절대적으로 행복하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사실인 거죠. 저는 조리지연이 걸리면 거의 구글 뉴스를 보는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도 AI가 내가 무엇을 주로 보는지, 보면 대부분 배달에 대한 뉴스를 보니까 AI가 그런 위주로 뉴스를 띄워주는 건지, 하여튼 보게 되면 배달에 관련된 그런 뉴스를 보게 돼요. 이 경찰청에서 낸 뉴스더라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일을 하는 우리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만큼 교통법규를 위반하시는 운전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뭐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교통법규 질서를 확립하는데 취지를 가지고 낸 보도긴 한데, 제가 읽으면서 내가 이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문구가 그래요.
무법 천지로 달리는 오토바이족들을 뿌리 뽑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저희가 무슨 범죄자들도 아니고 배달하시는 분들을 모두 싸잡아서 이야기하듯이 하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범죄자도 아닌데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다 뿌리를 뽑는다는 식의 그런 보도를 냈을까, 이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예전에 삼천교육대처럼 문신만 하면 다 잡아다가 너희들은 불량한 사람들이야 하듯이, 뭐 싸잡아서 오토바이로 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무법 천지로 다니고 있는 줄 알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풀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렇잖아요. 저희도 오토바이 타는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고, 소비자가 있으시고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달을 하는 것이고, 이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빨리 탈 수도 있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빨리 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엄청나게 법규 위반을 하면서 이렇게 타는 건 아니잖아요. 늦은 시간에 차가 없는 그런 도로, 좁은 도로에서나 이게 신호를 안 지키고 갈 때가 있지, 큰 대로에서 이런 데서는 절대 신호를 안 지키고 갈 수가 없어요. 위험하니까. 뭐 아예 다 오토바이를 사시는 분들은 옛날에 삼천교육대처럼 다 불량하게 교통법규 안 지키고 타고 있는 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났다. 이걸 또 몇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제일 많이 하는 법규가, 제 생각에는 이 차 막힐 때 이 옆으로 차 사이로 가서 맨 앞으로 나가 있는 거, 그 법규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지정차선 위반이더라고요. 피해 입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큰 피해를 주면서 그렇게 앞으로 나가진 않아요. 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공간이 있으면 빠져나가서 그냥 앞에 좀 가 있는 거지, 신호가 한 번에 나가려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그 뉴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막 무법천지로 타고 다니는 배달 라이더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님들이 대대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경고를 했고 보도를 했고 매스컴에서도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보니까 다 교통법규를 그렇게 안 지키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깔끔하게 튀시고. 근데 하나 딱 진짜 줄어든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우라 배기통, 이거를 불법 개조해서 소리가 부앙부앙 하면서 타고 계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그 오토바이들이 있어요. 정식으로 구조 변경을 했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 소리 데시벨이 오바를 하는 거죠. 기준 초과를 해서 그걸 잡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전보다는 도로에서도 오토바이 그 소리가 그렇게 큰 게 나는 오토바이들이 확연히 줄긴 했어요. 그걸 아마 많이 단속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호 위반 같은 경우에도 오토바이를 콕 집어서 그렇게 단속한다 그러면 표적 수사처럼 딱 오토바이만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거죠. 왜 우리들만 유심히 보느냐 이거죠. 다 같이 봐야지. 자도하고 오토바이만 유독 그렇게 딱 표적으로 삼아서 본다 그러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이제는 좀 교통법규도 지키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배민이나 쿠팡이나 다 마찬가지. 자기들끼리 치킨 게임 하면서 배달비 다 내려놓고 그 안에서 배달을 해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치킨 게임 하면서 해놓은 거잖아요. 요금 자체를 확 내려놓고 다운시켜서. 그럼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한 콜이라도 더 타야 되는 입장인데, 그 입장에서 내가 이 신호를 다 지면서 늦은 시간이나 한가한 시간에 다 어찌게 지키면서 타요. 그 한 콜 한 콜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콜이고 다 그런데, 그랬으면 그렇게 콜비를 망가뜨리는, 이렇게 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언론적인 걸 해결하는 그런 걸 해야지. 국민한테 5,000명 뽑아서 그 사람들이 찍어서 보내는, 거기에 단속된 사람들한테 6,000원 5,000원 준다. 그리고 교통사고 통계를 봐도 교통사고 중에서 차대차들이 교통사고가 더 많지, 오토바이 사고류를 따지면 차량 사고에 비해서 많지는 않아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통계를 보면 그래요. 오토바이 사고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면 크게 나서 그렇지 신호위반 사고 자체도 차량들이 더 많고, 근데 단지 오토바이 사고 중에서 사고율이 나는 것들은 다 신호위반이 제일 많아요. 오토바이 사고로만 분리해서 다시 그 종류를 봤을 때는 근데 전체적인 교통사고로 봤을 땐 차량 사고가 더 많고, 사망사고를 내게 하는 교통사고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더 많습니다. 나라에서 얘기하는, 경찰청에서 얘기할 때는 그 교통사고를 내서 사회 질서를 뭉개뜨리는 게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내는 게 잘못된 거죠. 뭐 삼천교육대도 그거 아닙니까? 동네 형들이 해서 그냥 나도 착하게 살자 팠는데, 그걸로 불량하게 사람이라고 해서 다 끌고 가가지고 삼천교육대 가서 일 시키고 때리고 해서 죽이고 살리고 했었던 거잖아요. 이거랑 뭐 별 다른 게 뭐 있어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다 무슨 불량한 사람, 범죄자 취급한 거밖에 안 되니까 느낌이 되게 찝찝하고 안 좋다, 이런 거죠. 말이 좋아서 국민을 위해서 뭐 오토바이를 표적 삼아서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을 뿌리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다 그게 국세 만들겠다는 얘기인 거죠. 요즘에 지금 국세 걷어들일 만한 게 없잖아요. 뭐 부동산이 잘 팔려서 그거에 대한 세금 내는 것도 없지, 장사가 잘 돼서 그거에 대한 또 소득세 뜯어낼 것도 없지, 만만한 게 다 이런 거죠. 하긴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교통법규 위반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불가결한 것들에서 한마디로 삥 뜯기 좋은 거에서 빨리 국세를 채워서 운영하겠다, 이런 수작인 거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드는데, 내가 너무 삐딱선을 탄 걸 수도 있고, 그 뉴스가 너무 저희 오토바이를 타고 일하는 사람을 표적 삼아서 이야기를 해서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뭐 다 팔은 안으로 굽는 것처럼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전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고, 더 이상 그 뉴스에서 했던 얘기들을 수긍하기가 좀 힘들어요. 저는 교통법규를 100% 지키고 다닌다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왜냐면 뭐 딱지도 많이 띄었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정말 뭐 사고 날 뻔하거나 그런 위주의 교통법규 위반을 한 건 아니었으니까, 물론 이것도 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일 뿐인 거고, 그 국가에서 하는 얘기가 제로 콜라 같아요. 내가 콜라를 마시는데 뭐 건강을 생각해서라면 콜라를 마시면 안 되죠. 근데 제로 콜라라는 걸 만들어내서 제로 콜라, 설탕이 없으니까 그래도 건강에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겠지 하면서 그냥 콜라를 먹는 거죠. 원래 정확히 따지면 그 콜라를 설탕이 있든 없든 콜라 자체를 안 먹고 물을 마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라면. 합리화하고 위안을 삼기 위해서 그냥 제로 콜라를 시켜서 마시는 것 뿐이죠. 자기 위안을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에도 그냥 국세를 채워야 하는데 오토바이가 제일 만만한 거죠. 그러면서 국세도 채우고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아까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너무 화가 났나 봅니다. 이제 뭐 회사 생활을 저는 좀 빨리 시작한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어디 가게를 가보고 또 뭘 팔러도 다녀보고 하다 보면, 뭐 사람이든 가게든 이렇게 봐보면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사람은 참 잘 되겠다, 나중에. 지금은 비록 조금 상황이 이렇지만 나중에는 좀 잘 될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가게도 이 가게 지금은 잘 안 되는데 나중엔 참 잘 되겠다, 이런 가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얼핏 봤을 때 왜 저 가게가 잘 되지? 어떤 뾰족한 비밀이 있나 라고 생각할 그런 의아한 가게들도 있고 해요. 개인적으로 저 사람은 잘 될 것 같다, 저 가게는 잘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나만의 기준의 척도가 있다 그러면, 정권에서도 어떠한 정권에서도 그 5년 내에서 다 지지율 조사를 하는데, 그 지지율 조사를 하면서 숫자들을 채우는 거죠. 그 지지율이 좋다라는 것은 지금 잘하고 있다, 네가 잘 될 것 같다, 우리가 잘 될 것 같다, 이러는 사람들이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많이. 그래야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잘 될 것이다, 못 될 것이다, 나만의 척도도 그 숫자인 것 같아요. 그 사람 주변에 그 사람을 믿어주고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은 잘 될 사람이고 잘 될 가게고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사람들한테 꽈배기 시켜 먹을 때는 이 집에서 꽈배기 시켜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집이 있는데, 그 꽈배기 사장님이 저한테 뭘 해주는 게
게 없어요. 배달 픽업하러 가면 반갑게 맞아주시고, 뭐 힘든데, 뭐 추운데 더운데 고생 많으세요, 이런 말 한마디에도 따뜻한 말을 해주시고 하는 그 정도지,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큰 도움을 주시는 건 없어요. 딱 그런 정도지. 근데도 누구에게 까메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 집에서 시켜 드시면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사람에게 편이 되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이 그 집을 한번 보게끔 하고 그 사람 그 집을 평가하게끔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집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집을 계속 찾겠죠. 그래서 그 집들이 잘 되고 나중에는 큰 뭐 가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사소한 것으로 예를 들었다면 이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나 가게나 뭐 정부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윤 정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고 지금 정부를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런 상황이더라, 지지율이 그렇더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어디 가서 정치 얘기나 종교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저만의 개인적 영상이고 제 유튜브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너무 이거에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흘러나온 건데, 이거 또 얼마나 잡아드리려고 뭐 여태까지 국민들이 찍어서 자율적으로 올리는 그런 사이트는 있어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단속해서 신고할 수 있는 사람들을 5,000명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서 들어오는 그 신고 건수에 따라, 종류에 따라 신호 위반, 인도위 주행이나 이 종류별로 분리해서 각각 금액을 정해서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거 뭐 날래 이북이야 뭐야, 내가 다 싹 잡아들이 가서 뭐 이북입니까? 이북에서 그 이웃끼리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고 해서 하게 만드는 그런 겁니까? 주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오토바이로 배달하면서 픽업하러 가서 인도에 주행을 아예 안 할 수가 없어요. 인도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태반이고, 또 픽업해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거 다 찍으면 다 인도 주행이에요. 그 벌어서 다 그걸로 과태료 내고 하면 수수료도 싼데 거기다 과태료까지 내버리면 뭐 남는 거 없는 거예요. 장사해서 다 국세 과태료로 다 뿌려야 되는 판이에요. 이런 걸로 다 잡는다 그러면. 참 이거 되게 너무 제가 궁시렁궁시렁 불만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뉴스를 보는데 확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빡 올라가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계속 떠들고 있는 이야기인데, 나빴어.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선입견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더라, 그 배달하시는 분들을 비속어로 하는 그 말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거 자체가 좀 그래. 딸배다. 그 딸배라는 소리를 싸잡아서 다 배달하는 사람들한테 딸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진짜 너무 단순하게 하시는 이야기고 불쾌한 상황이에요. 그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불쾌한 일이에요. 딸배, 그게 뭡니까? 배달하시는 분들이 무슨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닌데, 뭐 할 일 없고 하다 못해서 하는 것처럼 다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맞죠? 제 말이 맞을 건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따고 뭐 변호사가 되고 큰 가게 요리사가 되고 했어도 그건 자기의 성취감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그거를 해냈구나라는 성취감을 해낼 수 있는데, 근데 사람이 안 와. 이 변호사 가게에 의뢰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볼 때 그 사람은 변호사로서 성공한 게 아니라 성공하지 못한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남이 나에게 와서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 나를 믿고 밀어주고 존중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자신이 아니고 남이잖아요. 그런 남이 많을 때 성취감에 성공을 한 거지, 그냥 간판만 켜놓고 요리점만 냈다고 해서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성공을 이야기해 주는 거는 남들이 얼만큼 나를 믿어주고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숫자만큼이 나중에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그 사람을 누가 얼만큼에 따라주느냐에 따른 그런 숫자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가늠치 정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는 그래요. 그래서 저 또한 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긴 하지만, 내가 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냥 단순히 난 그래 오토바이를 타면서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으로서는 나의만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죠. 일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한 것도 있지만, 책을 보든 어떤 걸 통해서 그 지식을 얻어서 내가 입으로 말을 하면서 다시 되새기면서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거에 대한 성취감은 있지만, 처음에는 그 성취감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한 분, 두 분 이렇게 모여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하면서 그 팔로우 수가 제 눈에 보이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그 의미구나 라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성공에 대해서 남과 비교해서 내가 못했을 때는 성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남과 비교하는 습관은 정말 없애야 할 습관 중에 하나라고 해요. 저도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비교는 남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해서 좀 더 나은 내가 돼 있으면 그게 성공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어제보다 내가 오늘 나은 사람이 됐다고 하는 적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사면도 좀 보고 하면서 어제 몰랐던 걸 오늘 좀 알게 하려고 하고, 앞으로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바꿔가려고 마음가짐이라도 갖는다면 어제보다는 좀 나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주저리 일을 하면서 떠드는데, 이게 참 신기하게도요,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거나 하면 뭔가를 좀 보잖아요. 어떤 자료를 보든 책을 보든 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는데, 그걸 내가 예전에 봤던 걸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걸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느끼고 가지고 있었을 때와, 제가 또 입으로 이렇게 주저리 누군가에게 떠드는 거, 누가 들어주진 않지만 바로 앞에서 그래도 누군가가 들어주십사 하고 떠들어대고, 또 집에 가서는 제가 떠든 이야기를 내 귀로 듣습니다. 어쩔 때는 하루 종일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통째로 날아갈 때가 있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그냥 다 통째로 날려버리죠. 하루 종일 입 아프게 목 아프게 일하면서 떠들었는데 다 날아갈 때도 있어요. 버려야 될 건 버리는 부분을 다 잘라내죠. 그게 편집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또 제가 제 이야기를 한 걸 또 들으니까 책에서 얘기한 거를 또 저만의 스타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해가 한 번 더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게 살아야지 했었던 마음도 다시 조금 더 확실해지는, 또 이게 진짠가 였던 마음도 확실하게 이렇게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이 영상을 찍고 말하고 하면서 편집을 하면서 저도 솔직히 많이 다시 깨우치고 느낄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걸 놓지 않고 일하면서도 영상을 찍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은근 저한테 성취감도 있고 합니다. 근데 이걸 또 들어주시는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저의 자존감이 또 많이 늘고 저의 우울감은 그만큼 줄고, 그래서 너무 좋은, 이 배달 일이 힘들긴 하지만 좋은 하나의 습관을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사람이 잘 되고 성공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쭉 보면 그 사람들은 남을 참 많이 도와줍니다. 그게 성공의 운이라고 하면, 그 운을 받으려고 하면 남을 그냥 도와주면 그런 내가 잘 됐으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도움을 줄 때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살진 못했어요. 도움을 준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누가 선뜻 도움을 요청했을 때 따져보고 진짜 이걸 해줘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느낌, 따지게 되는, 재보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렇게 해왔죠. 근데 대부분 성공하신 분들은 또 도와줄 때는 내가 도와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도와줍니다. 그냥 도와주고 해요. 그러면 어떨 때는 그 내가 1차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제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그 모습을 봐왔던 다른 A를 도와줬는데 B와 C가 저희 편이 되기도 하고 그 가게를 찾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찍고는 있지만 제 영상이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되고 하면서 저를 팔로우 해주시는 분들도 좀 많으셨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욕심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영상 개수를 보면은 뭐 거의 한 200개 정도가 돼 가는데 많은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이야기들을 제가 생각해내고 머릿속에 있었던 걸 다 끄집어내서 내가 다 만들어낸 거다 그러면 머리 깎고 절을 들어가거나 수도원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있어야겠죠. 근데 저도 제가 스스로로 생각한 것도 있지만 다 누군가에게 배운 거고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푸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뿐이고요. 근데도 저는 아직 머리를 깎고 절을 들어가거나 수도원에 가서 기도를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 또 그런 그릇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살려고는 해도 그렇게 안 사라지는 게 사람입니다. 아마 다 마찬가지실 텐데 작심삼일이라고 새해가 시작을 하면 다 한두 개씩은 다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습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습관을 만들다 보면 좋은 습관을 하나를 만들면 그 습관 때문에 또 다른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습관이 생기고 연속해서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게 저희 습관이 됐어요. 일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떠들어대는 게 저는 배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인생을 뭐 얼마 살진 않았지만 앞으로 살 일이 더 많겠지만 그 시간 동안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고 살아요. 저는 제 영상이 그냥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제 주변에도 제 도움을 받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좀 성공을 하게 빚도 많고 우울증도 있고 치질도 있고 허리 디스크도 있고 목 디스크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 제가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이렇게 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그래도 제가 이야기를 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서 제 자랑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저도 이 우울증이라는 걸 또 앓고 있고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울증을 치료하고 있으신 분들은 도움도 됐으면 좋겠고 제가 모든 걸 다 깨우친 그런 도사는 아니지만 개똥철학? 네, 개똥철학 좋겠다. 개똥철학처럼 뭐야 흘려듣기 좋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흘려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처럼 들어주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뭔 얘기를 이렇게 또 하다 보면 막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저희 이야기이고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겁니다. 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그래 뭐 한두 번 이런 것도 아닌데 다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또 계속 떠들어대 보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거 하나만큼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오롯이 내 능력으로 나를 보여줄 수 있었던 거는 뭐 공부 열심히 하고 해서 좋은 지식을 갖고 많은 지식을 갖고 좋은 대학 가는 거 그 정도까지가 오롯이 내 능력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정말 나의 성공을 보여주는 것은 남이 내가 하는 일에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른 것에 성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성공이 아니라 내가 지금 벌려놓은 일이 성공이냐 아니냐를 남이 나를 그를 찾아줘야 성공이냐 아니냐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변호사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을 빼고서는 내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제가 배달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배달을 키시는 분들이 계셔야 배달을 하는 일이 번창을 하는 거고 하는 거지.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성공을 하고 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수입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찾게 하고 나의 생각을 동감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남이 많게 하려고 하면 도움을 주는 수밖에 없다. 도움을 주지 않고서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래서 혼자만은 살 수 없고 도움 주며 사회를 살아가야 되는 건 맞다. 저는 그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요. 저도 누가 저에게 도움을 청하면 뭐 제가 도와줄 수 없는 거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못 도와줍니다라고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도와줘도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되게 돼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게 뭐 사람인지라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거 자체도 도움 자체를 정말 티 안
내고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 주변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 숫자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의 숫자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해외여행을 이렇게 다녀보면 개발도상국, 아직 동남아시아 쪽에는 아직도 개발도상국들이 많죠. 저희 수준보다 좀 낮은 그런 GDP 수준이 낮은 그런 국가들을 여행을 하다 보면 공항에 돈통이 있어요. 저금통처럼 이렇게 커다란 아크릴로 만들어져 있는 이 안에가 투명하게 다 보이고 거기에 지폐와 동전들이 이렇게 다 들어 있어요. 현지에서 쓰다가 남은 소액의 돈들은 저희 나라로 갖고 와도 환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부르유토끼라고 하죠. 저희는 그게 좋은 곳에 쓰이겠다 써 있으면서 그걸 다 돈을 모으는데 어차피 제가 가져가도 못 쓰는 돈이고 그걸 거기다 돈을 넣기까지가 이게 진짜 그렇게 쓰일까? 이렇게 의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 넣긴 넣는데 그거 자체가 뭘 넣었다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인도를 타고 올라왔는데 이게 다 걸립니다. 교통법 위반입니다. 교통질서 위반. 이제 쿠팡이 이제 초기에 시작했던 단콜은 이제 지는 것 같아요. 초심을 다 잃은 것 같아요. 지금 3콜을 묶네요. 이제 멀티콜은 2콜까지 묶더니 지금은 이제 저번에 업데이트 되더니 지금 3콜을 받았네요. 한 번에 3개를 묶어서 가는 콜까지 만들었으니까 뭐 예전 일반 배달하고 별 다를 게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쿠팡이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중에서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에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이라든가 직방, 야놀자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스타트업들인데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트업들이죠. 처음에 쿠팡 이치가 나왔을 때의 스타트업들은 대기업과 좀 다르게 이 아이디어들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좀 긁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대기업들은 좋은 제품과 좋은 서비스로 제품을 내놓는다고 그러면 스타트업들은 그 제품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제품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또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캐내서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차이점이 시작점이 좀 다르죠. 쿠팡 자체가 내 음식이 이렇게 돌고 돌아서 차갑게 오느냐 이 불만 때문에 단콜을 서비스를 시작을 한 건데 그때는 뭐 수수료도 높여줬고 다 좋았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난 수수료가 비싸더라도 이걸 시켜 먹겠다 하시는 분들이 다 시켜서 드셨는데 서로 자기들끼리 배민과 싸우면서 게임을 시작을 하면서 뭐 옛날에 있었던 거는 이제 쿠팡의 이미지는 없어요. 그냥 쿠팡 배민 다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제 누가 더 많이 뺏어 먹냐 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가졌던 자기들만의 마인드를 좀 가지고 계속 꾸려 나갔으면 좋겠구만. 그렇지를 못하네요. 아쉽네요.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나왔던 쿠팡 이치가 옛날 방식대로 그냥 돌아간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대기업하고 이 스타트업들하고의 시작점은 좀 달라요. 대기업들은 자기들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빈자리를 채우는 뭐 그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과 뭐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뭐 요번에 여행을 갈 때도 뭐 항공권을 급하게 구하고 했어도 예전 같지 않았죠. 지금은 왜 그 현지에 있는 그 호스트가 경험을 해야 되는지 그걸 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항공권을 팔고 숙박권을 예약하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 진짜 이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 부분을 현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전에는 거의 대기업을 가기를 선호하고 원했는데 지금은 스타트 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대학생들이 거의 한 80%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20%의 그 인원들은 대기업에 들어갈 자신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갈 수 있는 폭들이 많아져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대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금 시대에서 자기는 대기업보다 스타트업들 흔히 얘기하는 일명 네카라, 쿠베당, 지기야, 네이버, 카카오, 라임, 쿠팡, 배민
야놀자, 직방 뭐 이런 스타트업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하니까 그 기업들의 가치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기업들이 내놓는 이 아이디어들이 되게 참신하고 좋아요. 쿠팡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들 중에서는 엄청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곳들이 꽤 많아요. 제가 그냥 보는 것 중에서는 매일같이 옷을 저희가 찾아 입고 하는 그 불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했던 그런 앱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가지고 있으면 기록해 놓으면 그 매칭을 해서 하루하루 이 앱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럼 그 옷을 입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내 스타일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놔야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아이템도 있고,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들이 분리수거라든가 편의시설도 많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반 주택가에서는 좀 힘들잖아요. 분리수거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대신 해주는 오늘수거라는 뭐 그런 앱도 되게 참신하게 만들어냈고, 뭐 직방이야 원래 워낙에 부동산에서 왜 다 갖고 있는가를 맨날 고민하다가 그걸 직방에서 소비자 입장인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그걸 관리를 하는 앱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고, 내가 갖고 있는 건담을 난 어디다 소장하고 싶은데 엄청 저에게는 가치 있는 거고, 누가 봤을 때는 장난감에 불과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건담을 난 박물관처럼 이렇게 저장해 놓고 싶은데, 진열해 놓고 근데 집에서 막상 해보려고 그러면 그렇게 커다란 창고가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서민들이. 그런데 그걸 대신 창고에, 그냥 일반 창고가 아닌 진짜 박물관처럼 해서 이렇게 딱 보관해주는 그런 창업을 해서 하는 스타트업들도 있어요. 구상해 내는 거 보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캐내서 그걸 상업화 한다는 거죠. 그게 스타트업들의 메리트고 지금 커갈 수 있는 힘인데, 쿠팡이 지금 그런 기업 안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3코를 묶어서 주는데 10,000원이 안 돼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이 쿠팡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트업 중에 들어가 있는 이 쿠팡 자체가, 그게 좀 아쉬운 거지 저는요. 대기업들은 좋은 제품, 그리고 좋은 많은 기능, 좋은 서비스의 제품들을 만들어 내놓으면 알아서 사겠지, 이런 마인드로 만들어 낸다 그러면 스타트업들은 그 안에서 왜 이 제품을 해야 하는지 그 왜를 팔아먹는 거죠. 지금 뭐 물질이 뭐 없는 게 없어요. 물질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걸 왜 선택해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왜를 찾아서 답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지금 스타트업들인데, 지금 삼성에서는 가전제품들을 커스터마 할 수 있죠. 자기 집에. 옛날에는 정형화되어 있다면 지금은 자기들이 커스텀해서 설치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LG 같은 경우에는 벽걸이 에어컨인데 그게 액자가 되는 거죠. 그냥 벽에 걸린 액자 같은데 거기서 에어컨이 나오는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좋다라는 거는 들지만 그 당장 소비자들이 불편해서 그걸 해결해주는 그런 면은 좀 부족하잖아요. 과시성, 우월성, 과시하는 뭐 그런 걸 유도하고 하는 것이지, 이 어떤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점은 크게 없단 말이에요. 외국어를 공부하는 앱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가르치는 앱이에요. 그냥 그걸 가르쳐주는 자체로 끝났다면, 지금은 왜 외국어를 배울 때는 소리를 내면서 외국어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마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제품들이 많은데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다할 필요가. 그런 식으로 커가는 거죠. 쿠팡이츠가 나왔을 때 배달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배달해주는 업들이 많은 와중에 왜 다 묶어서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해놓고 내가 단건 배달을 해주면 되겠네.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한 부분인데, 그걸 가격으로 밀어서 서로 해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참신한 아이디어가 옛날 구시대적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 기업마저도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아쉬워서 지금 막 주저리 떠들고 있는데, 뭐 결론은 수수료를 높여줘야 된다.
배달비가 싸니까 쿠팡으로 시켜 먹으라가 아니라, 배달의 퀄리티가 좋으니까 쿠팡으로 이용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심어줘야지. 배달비로만 싸워서는 안 될 것 같다. 골아 터지는 건 배달하는 사람들과 물건을 파는 사람들, 식당에 이제 사장님들이신 거죠. 수수료 내고 뭐 이런 거 다 떼고 나면 남는 거 없으니까 그런 것이지, 차라리 퀄리티로 승부를 봐야지. 이 금액으로 싸우게 되면 그럴 것 같아요. 한쪽은 골마 터지고 한쪽은 이런 상황이 계속 될 텐데, 어쨌든 처음에 시작했던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부분을 좀 계속 밀고 갔으면 좋겠어요. 배민은 그냥 배민대로 그냥 묶어서 가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쿠팡은 단골 배달을 하는 걸로 퀄리티로 나가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 쿠팡이 3콜을 묶어서 내보내고 2콜을 처리하니까 바로 또 멀티콜 2콜을 주니까 3개가 항상 묶여있는 상황으로 만드네요.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아침 9시에 나와서 자정까지 일을 하게 됐네요. 하면서 배달 일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더 많이 한 것 같고, 이 편집을 해서 영상을 올렸겠지만 아마도 배달 일은 배달 이야기보다는 다른 이야기들을 더 많이 넣어서 아마 영상을 올렸겠죠. 저는 오늘 또 쿠팡이 가격을 장난질을 하든 어쨌든 9시에 나와서 자정이 돼가는 시간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좀 덥더니 이 자정으로 갈수록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계속 바람을 맞으니까. 다른 라이더분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뭐 얼마를 벌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인증하는 것 같고 하다고 하셔가지고 뭐 바보짓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 대신 일을 하면서 쿠팡이 요금을 얼마를 주는지, 이건 너무 싸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건 좀 하려고 하고, 제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쿠팡이 낮에 잠깐 뭐 죽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의 계속 디콜로 받쳐줘서 했고요. 요즘에는 뭐 3개 묶어서 주고 2개 묶어서 주고 하다 보니까 콜수가 하루에 50콜이 넘을 때도 꽤 있어요. 40콜 넘기기 좀 힘들고 했었는데 뭐 요즘은 50콜 넘기는 게 쉽습니다. 박리다매라고. 그렇게 콜수는 느는데 가지고 가는 금액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쿠팡이 요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들 라이더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 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여튼 뭐 귀가하는 그 시간까지 안전하게 잘 타시고 내일을 또 준비하시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새벽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